샛길 기술사 학원의 관리사를 지도하고 있는 임창원 교수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소방시설 관리사를 입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을 합니다. 그 응원하는 곳에는 샛길 기술사 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제도가 어떤 것인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 과목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과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1차 시험은 5개 과목을 필기 시험,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그리고 두 번째가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및 전기소방. 세 번째가 소방 관련 법령. 네 번째가 위험물의 성질, 상태 및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5과목이고 각 과목당 25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어서 총 시험 문제는 125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시험의 합격 조건은요, 각 과목당 40점 이하로 맞게 되면 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점 맞았다.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았다. 그래도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괄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과목이라도 괄학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가 필요하시고, 두 번째, 평균 60점 이상, 5과목에 합산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괄학 점수가 40점 이하의 과목이 안 나오면은 단 한 과목이라도 안 나오는 조건이 관리사 1차 필기 시험 합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2과목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이게 한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4개 중 1차 시험과 달리 1차 시험은 뭐였어요? 4가지 답안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제였다면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입니다. 뭐에 대해서 써라, 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에 대해서 계산하라.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술해서 쓰는 겁니다. 직접 답안을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물은 대로 내가 쓰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5개 과목이고요. 입실은 9시 30분에 해서 11시 35분, 125분간 시험을 보는 거고요. 시험은 9시 반까지 시작이 되지만 3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지 택일형이 되겠고요. 2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시험을 보시는데, 1교시는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과목입니다. 요거는 9시까지 입실해서 시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간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고요. 2교시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입니다. 이거는 11시 20분까지 입실을 해서 11시 50분에서 1시 20분까지 9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문항수는 과목별 세문항에서 6문항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3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 그래서 논문형으로 기입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요. 시험 지역과 시험 장소는 시험을 보시는 수험자분께서, 응시하시는 분께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할 때 직접 수험자가 선택해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전국의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장에 좀 여유 있게 늦게 접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험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이 이렇게 수험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접수하는 첫날 제일 빠른 시간에 접수하기를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어물어물 다른 일 안 하고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장소가 이미 다 마감이 돼서 그 지역에 접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도래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응시 자격입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은 뭐 소방기술사, 유연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공조냉동 기계설비기술사는 그냥 경력 없이 그 자격증 가지고 그 자격에 이미 경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사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동안의 어떤 경력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취득 후 3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볼 수 있고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소방 실무 경력을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공학이라든가 안전공학을 포함해서 전공한 사람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은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합격자로 선정이 되고요.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회 채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빼어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 득한 사람, 이런 부분은 합격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시험 일부 과목 면제상, 2차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상 이런 것들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뭐 일부 과목 면제 서류 제출, 뭐 응시원서 접수 이런 것들은 큐넷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돼요. 접수하게 되면. 그래서 인터넷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수험표를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수험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시험 일시, 입시 시간, 시험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관리 대상물이 있는 소방시설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업무, 유지 관리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소방시설에는 소방기계 설비가 있고 소방전기 설비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내년에 개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을, 소방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있어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소방 설비 기사 자격만 있으면 경력 없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봐야겠지만요. 또 변화되는 내용이 지금은 1차 시험이 5과목인데 이거를 위험물이 빠지면서 4과목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지금 점검 실무 행정하고 설계 시공 및 감리 분야가 이 분야가 소방 기계 설비 점검 관리 업무, 소방 전기 설비 점검 관리 업무 이 2과목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전하시거나 마음 먹고 계신 분은 내년에 그 과목도 줄고 좀 완화가 되니까 내년에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완화가 되든 말든 나는 올해 시험을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기술사 분야를 4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자격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권장하는 것은요. 첫 번째, 무대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가리고 뭐가 완화가 되고 뭐가 쉬워지니까 시간 1년 뒤에 하겠다. 이거를 저는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왜? 뭐를 가리고 주춤주춤 뒤로 늘리고 하다 보면은요. 세월만 갑니다. 저 같으면은 내년에 과목이 줄고 완화가 되더라도 그냥 올해 보겠다.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기술 자격은요. 무대뽀로 대드는 사람이 승리해요. 제가 그게 많이 봐오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 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기사 자격증이 이게 없어지니까 앞으로 없어진다는데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기사 자격, 국가 기술 자격 제도가 없어지니까 자격증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 3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대표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인성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뭐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서류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라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 채용을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업무 처리 능력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시험 자격이나 모든 시험 자격은 때를 늦추지 말라. 버스가 지나가면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뭐 시내버스가 10분, 20분 기다려야 되고, 광역버스 같은 게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이고, 그동안 제가 실천해왔던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목표를 정했다. 소방시설 관리사 딱 정했으면요. 앞뒤 바라보지 않고 주변 얘기 듣지 마세요. 뭐 연봉이 얼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말에 좌우될 것 같으면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관리사를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주관성, 주체성, 마음의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일단 딱 방향을 정했다. 그 다음에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직진하십시오. 그런데 온통 신경 쓰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귀 얇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도전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황소 걸음처럼 뚜벅뚜벅 우직하게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관리사를 취득했을 때 연봉이나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강의하면서 오늘 수강생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옛날에는 취득을 하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사 보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1년 경력인가 이걸 쌓아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주 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력을 쌓아야 취득하고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됐고 관리사 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오신 그 선배님, 수강생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대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출근을 하고 제가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런 대로 전달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면 한 400 정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이가 된다고 얘기하네요. 연봉을 치면 거의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봉 취득을 해서 보조 관리사로 취업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2번 정도 이렇게 출근을 하면 월 400만 원 정도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협회 강의도 좀 하는데 협회에서 그 말씀 들었는데 천안에 있는 그 관리사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사 연봉이라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관리사라고 해도 연봉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분은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을 1,200만 원 받는 관리사가 있다 이거예요. 1,200만 원 급여를 받는 관리사분이 계시대요. 아니 나도 지금 1,200만 원을 못 받는데 이분이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관리사가 나보다 낮은 관리사가 1,200만 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의아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관리사 월급 1,200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관리사분은요 그 회사에서 이분이 나오면은 그 회사가 문 닫을 그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요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용접을 다 하신대요. 내일처럼 일을 하시는 거야. 회사에 큰 일이 있다, 영업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그러니까 월급이 1,200만 원을 받는데요, 이분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시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관리사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던진다고 합니까? 표현이? 해가지고 사람 그냥 크게 선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 바라지도 않고 필요하신 분만 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일단 내가 갈 길을 정했다. 앞뒤 주위 얘기 듣지 않고 우습게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혼혈을 다 드려서 지도해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기술사 사관왕이 돼가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토요일, 일요일 제 시간이 없었어요. 무조건 직장하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예요.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앞으로 의학이 발달되면 그 이상도 사실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이 온답니다. 그럼 그건 떠나고 나서, 그럼 100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나오는 거 받는 사람 보면 100만 원 내외가 100만 원 내외가 허다해요. 그 생활비 물으면 한 달에 얼마 써야 되나? 최소 생활비가 얼마냐? 한 300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는 몇 세에 내몰립니까? 당신 나이 먹었으니까 나오지 마시오 하는 나이가 정년이 몇 세예요? 60세입니다. 그럼 100 빼기 60은 40세, 40년 동안 그럼 뭘 할 거냐는 얘기 40년 동안. 그냥 뒷방 늙은이로 전락을 할 것인가? 제 친구들도요, 정년 퇴임하고 나서 뒷방 늙은이로 다 있어요. 거의가.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은요, 관리사 자격이라든가 기술사 자격이라든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요.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평생. 평생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자격증을 딴다고 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떼돈 버는 거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떼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셔야지. 개인 사업을. 그러면 자격증을 따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평생 보험을 드는 거예요. 평생 보험. 나이 드셔가지고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 2회 나가셔가지고 그냥 400씩 받으세요. 그냥. 그죠? 놀기 심심하니까 또 나이가 있으면 맨날 나가기 힘드시니까 어떻게 주 2회 정도 나가가지고 400 정도 버시면 어떻게 돼요? 400만 원 생활비로 쓰시고 평생 100만 원은 손주들 용돈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상 내가 다 늙었다고 60이면 무슨 늙었습니까? 정년 때문에 청년이지. 유엔 나이로 70세가 청년이랍니다. 뭐 60세 조금 넘어가지고 뭐 다 늙었네. 눈이 침침하네. 이렇게 공부를 도전을 하시려면 긍정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야를 최고 높이로 올려놓으세요. 내가 최고다. 이 머리를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공부를 환갑부터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 선배들이 환갑 넘어서 기술사 취득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술사, 관리사 취득한 분들이 많으세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오상환 기술사님 환갑 때 합격하셨어요. 또 127회 때는 75세 되신 분이 소방기술사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우리 선배들이 오상환 기술사님 61세 환갑 나이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환갑 때 공부하시는 게 환갑 때. 예? 그때 공부하면 좋은 나이다. 오늘 69세 드신 선배님이 오셨어요. 연세, 오늘 통성명 하다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9세입니다. 선배님, 공부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왜? 우리 소방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환갑에 기술사 따고, 75세에 기술사 따고, 다 이렇게 딴단 말이에요. 내가 병신입니까? 바보입니까? 70 먹었다? 75세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도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최고로 높이셔야 돼요. 이 정신을 기조해야 돼요. 어떻게? 저녁 때 밥 먹고 왔더니 눈이 침침하고 졸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더라고요. 안 졸려요. 아무리 공부만 해도 안 졸리고 정신 똘망똘망하고 잘 이루어집니다. 이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육체를 지배. 인풋이 제대로 들어가면 아웃풋이 잘 나와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CPU의 메모리가 잘못됐다.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 자동차 공정 CPU가 머리에 입력 컴퓨터가 잘못돼 봐요. 맨날 자동차가 불량 제품 나오고 고장 제품 나오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CPU에 컴퓨터에 입력을 잘 해야지만이 자동화 공장이 잘 이루어지고 불량품이 없고 생산 효율이 증대되고 원가 절감되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CPU, 사람, 뇌 여기에다 입력. 좋은 정신만 입력하십시오.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런 인식을 머리에 심어주시고 내가 최고다.
그거를 머리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제발. 세상에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국의 제너럴 포더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내가 세상에 한 명뿐이잖아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세상에 나 하나뿐인 나.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거를 나마저 나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최고로 올려놓으십시오, 나를. 난 최고다. 최고가 아닐지언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풋이 제대로 오면 아웃풋이 최고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식이나 학력이나 나이가 많냐 적으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 자기 확신. 이런 걸 증명해낸 분들의 유튜브를 보세요. 대표적으로 임정열 기술사님, 제가 존경하는. 임정열 기술사님 여성으로 50 넘어서 공부해가지고 기술사 따가지고 억대 연봉 받고 똥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 긍정적인 거 보시고, 나도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 나이 먹었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 밥 먹고 나서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았더니 졸리다? 당연한 얘기만 하고 계셔, 당연한 얘기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마음이 편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졸리기밖에 더 합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날려버리십시오. 날려버리세요.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더라.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관리사 시험이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1차 시험, 8월달에 2차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그 기술 자격에서 오랜 동안 공부를 했고 지금은 대학교 겸임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들도 그동안 제가 쌓아온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 사회에 선한 마음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우리 관리사 시험에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미루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국의 광고가 있잖아요. Just do it.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지금 피던 담배고 한 갑 요거만 떨어지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 때 친구가 만나서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그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끊지. 그죠? 또 과식으로 인해서 내가 비만으로부터 탈출해야겠다. 비만은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 양껏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번 실패합니다. 시간을 늦추고 자기한테 엄청 관용을 베풀고 자기한테 철저하라는 얘기 철저히. 그죠? 그래서 뭐든지 즉시 실행하라. 생각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그때 가서 하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시험은 쉽진 않아요.
뭐 어떤 데는 뭐 쉬우니까 조금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어렵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새길 기술사 학원에서 지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리사 준비하는 분들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임창훈 교수가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